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교육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요. 저희 구독자분이신 훈이님께서 버자이너 모놀로그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주신 그날 바로 결제를 해서 읽어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책과는 조금 다르게 그 책은 여성 성기와 자위를 주로 다룬 책이었다면 이번에 이 버자이너 모놀로그라는 책은 여성의 성기, 육체, 그리고 각종 성범죄들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읽었던 책보다는 다소 무게감이 있었던 책이었는데요. 이 버자이너 모놀로그란 뜻은 보지의 독백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버자이너 모놀로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담은 것도 많아서 매 주제마다 문체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색달랐던 책이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버자이너 모놀로그, 이브 앤슬러 지음, 류승열 옮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는 직접 활동했었던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고 10주년 개정판으로 축하 이런 기념글들이 많이 있어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차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버자이너 모놀로그, 스포트라이트 모놀로그, V데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아래라고 표현해온 세대이다. 그 아래라는 말도 거의 발설할 일이 없었고 설사 그래야 할 경우가 있더라도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은밀하게 말해왔다. 그 여성의 성기를 그 명칭 그대로, 보지라는 명칭 그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내용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런 부담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현장에 나가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너희 성기 이름이 뭔지 알아? 너희 생식기 이름이 뭔지 알아? 그러면 여기요, 거기요, 거시기요, 소중한 곳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작 명칭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말하고도 부끄러워하는 현실을 제가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야 깨달았어. 거기에 털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마치 꽃잎 주변에 이파리들이 있는 거나 집 주변에 잔디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보지를 사랑하려면 거기에 있는 털도 같이 사랑해야 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 게다가 그 남자는 내가 거기 털을 밀었는데도 다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남편이 부인의 음모를 워낙 싫어해서 강제로 이제 제모를 하게 되는 그런 맥락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음모에 있는 털이 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만 변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기준에만 내가 부합하다 보면 결국에 망가지는 건 나고 나의 정신이고 나의 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나의 성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 음모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내용이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보지가 무언가를 입는다면 어떤 것을 입을까? 이런 질문이나 혹은 당신의 보지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여기 내용이 보면은 뭐 핥아줘 혹은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직 아니야 오 하느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약간 미국 감성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본다라는 거
그것도 좀 독특한 경험이죠. 보지에 관한 사실 하나. 1593년 마녀 재판에서 기혼 남성인 한 법관이 처음으로 클리토리스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악마의 젖꼭지라고 이름 붙이고 마녀의 유죄 증거로 사용했다. 법관은 그것은 젖꼭지처럼 튀어나온 0.5인치 길이의 살덩어리로 첫눈에는 알아볼 수 없게 은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지만 종국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고 말하며 마녀로 기소된 여성이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여줬다. 구경꾼들은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었고 그녀는 마녀로 확정 판결을 받아 처형됐다. 잘못된 신화와 비밀에 대한 여성 백과사전에서. 너무 분노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게 클리토리스가 있다라는 게 마녀라고 몰린 것도 억울하고 통탄한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심지어 그걸 본 여성들은 자기에도 있는 걸 확인한다면 혹시 내가 마녀는 아닐까 싶어서 내 몸을 얼마나 자책하고 싫어했겠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12살, 엄마가 내 뺨을 때렸어. 이 부분은 생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 친구 마르시아는 그게 나오니까 온 식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대. 식구들이 모두 함께 나가서 맛있는 저녁을 사 먹은 거야. 우리는 무서워하면서도 모두 그게 나오기를 기다렸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당장 나왔으면 했지. 엄마는 그걸 손님이라고 말했어. 15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지. 나는 키가 컸고 계속 자라는 중이었거든. 11살, 내 하얀 팬티에 빨간 피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어. 끔찍하다고 생각했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 이 부분에서는 생리를 처음 겪은 학생들, 친구들의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하기 싫어요, 아파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고 또 남들 다 하면 또 이 친구만 또 안 할까봐 불안해서 왜 저는 생리 안 할까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이 생리를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좀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좀 모순되는 건 있어요. 생리는 늦게 해야 돼, 늦게 해야 돼, 늦게 해야 돼 하면서 막상 생리하면 초경 파티 해주죠. 그거 아이들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보지 워크숍? 내 보지는 조개입니다. 핑크빛의 부드럽고 둥근 조개,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리는 내 보지는 꽃입니다. 이상한 튤립이죠. 가운데는 날카롭고 깊숙하죠. 묘묘한 향기도 나고요. 꽃잎은 부드러우면서도 튼튼하지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여성의 성기를 난초라는 꽃에 비교했던 부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에 난초라는 꽃이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내가 성교육을 하는 게 운명일 수도 있겠다.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웃긴가요? 내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거라는 거야. 내 클리토리스가 되는 것, 보지가 되는 것, 보지가 바로 되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이 워크숍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몸의 클리토리스를 못 찾는 여성에게 해줬던 조언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성의 성기는 그 자체가 내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보지에 관한 사실 둘. 클리토리스는 의도가 순수하다. 그것은 우리의 인체 기관 중 순수하게 쾌락만을 위해 생겨난 유일한 기관이다. 클리토리스는 단지 신경의 덩어리일 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8만 개의 신경 섬유이다. 그것은 가령 손가락 끝이나 입술, 혀와 같은 우리 인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밀도 높게 뭉쳐있는 것이다. 심지어 페니스의 신경섬유 개수보다 2배나 더 많다. 반자동 총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권총을 필요로 할 것인가? 제가 클리토리스를 극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보지는 물에 잠긴 채 살아있는 마을이야.
그들은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 도살하고 불태워버렸어. 난 다시는 그곳을 건드리지 않아. 찾아가지도 않아. 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그곳이 어딘지는 나도 몰라. 지금부터는 살짝 이제 이런 전쟁 속에 있었던 성범죄라던가 아니면 그냥 평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성폭행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인데 전쟁 속에 있었던 성폭행 피해자가 인터뷰했었던 부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조금 가볍게만 읽을 수 없는 책인 게 좀 느껴지시죠?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의 보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알고 만지는 것, 우리의 존재와 욕구에 친밀해지는 것,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연인들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보지 속에 존재하기를 바라고 보지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굶주림과 고통과 외로움과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지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그들이 어둠 속에서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보지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극점이 되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레즈비언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오는데요. 이 레즈비언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성기 그런 것도 좀 색달랐던 관점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보지, 여성의 성기에 대해서 논할 테면 일단 보지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자만이 얘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장은 희생할 수도 있다네. 여자의 보지도 그렇다네. 심장은 용서할 수도 재생할 수도 있다네. 심장은 모양을 바꾸어 우리를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네. 자신을 확장해 우리를 반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네. 여자의 보지도 그렇다네.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느낄 수도, 우리를 대신해 확장할 수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도 있다네.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이 힘들고도 경이로운 세상과 만나게 한다네. 여자의 보지도 그렇다네. 나 거기 방 안에 있었네. 나 모든 것을 기억하네. 이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자신의 입양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장면에 직접 들어가서 보고 느낀 거를 글로 적어냈습니다. 굉장히 생생해서 조금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그 현실을 잘 알려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이로운 그 무언가에서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스포트라이트 모놀로그부터는 실제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어서 조금은 무거운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요.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위안부 여성들을 위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10년 개정판에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길어도 제가 끝까지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말하라. 우리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한다. 유린당한 우리의 몸속에서만, 전쟁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그리고 텅 빈 문서 자체도 없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없다. 오로지 양심뿐, 오직 그것뿐. 우리가 약속받았던 것들, 내가 그들과 함께 가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나를 죽일 거다. 거기가 더 좋을 거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 산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황사, 사막, 눈물 가득한 창고, 수천 명의 걱정 많은 소녀들. 내 따은 머리는 잘려나갔고 팬티를 입을 시간도 없었다. 우리가 강제로 해야 했던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단추가 쉽게 열리는 자루 같은 원피스를 입어야 했고 하루에 50명의 일본 군인들이 때로는 배로 군인들이 실려왔다. 이상스럽게 야만스러운 일들, 피 흘릴 때도 하라, 피 흘리기 전 어릴 때 하라. 그들은 너무도 많았다. 어떤 이들은 옷도 벗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자질을 꺼낼 뿐이었다. 너무 많은 남자들을 받아 나는 걸을 수조차 없었다.
다리를 뻗지도 못했다. 몸을 굽히지도 못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한 짓들. 욕하고 때리고 뒤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속을 뒤집어 놓고 소독하고 약을 주사하고 때리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본 것들. 욕실에서 화학용품을 마신 소녀, 폭탄에 맞아 죽은 소녀, 총으로 수도 없이 맞은 소녀, 벽에 머리를 박은 소녀, 익사하도록 강물에 던져진 영양실조 걸린 소녀의 몸.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몸을 씻는 것, 돌아다니는 것,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 콘돔을 쓰는 것, 도망가는 것, 아기를 지키는 것,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임질, 사산, 결핵, 심장병, 정신 발작, 우울증. 우리가 먹은 것들. 밥, 된장국, 무절임, 밥, 된장국, 무절임, 밥. 우리가 된 것들. 파괴되고, 도구가 되고, 불임이 되고, 구멍이 되고, 피범벅이 되고, 고깃덩어리가 되고, 추방되고, 침묵당하고, 홀로 되고. 우리에게 남은 것들, 아무것도. 결코 회복되지 못할 충격을 받고, 죽은 아버지, 무임금, 상처들, 남자에 대한 증오,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한때 자궁이 있던 곳은 텅 비었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담배를 피우고, 죄의식과 수치심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안부, 타락한 여자들. 우리가 느낀 것들, 내 가슴은 지금도 떨리고 있고, 빼앗긴 것, 몸, 내 삶. 우리는 지금 74세, 79세, 84세, 93세. 눈 멀고 느리지만 준비돼 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머리가 떠나기 전에 일본 정부여 말하라. 제발. 위안부 여성들에게 미안하다고.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라. 나에게 말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라. 미안하다고 말하라.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말하라. 말하라. 미안하다고. 우랬는데요, 저. 쳐 죽일 놈들. 이 V데이에서는 이제 V데이의 10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에 대한 역사들이 좀 대부분 적혀 있는 부분들이어서요. 좀 간단하게 선언문 한 번만 읽어보고 패스하도록 할게요. V데이 선언문, 폭력이 멈추는 그날까지. V데이는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항해 만들어진 조직체이다. V데이는 전망이다. 우리는 여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꿈꾼다. V데이는 요구이다. 강간, 근친강간, 구타, 음액 절제, 성노예 제도는 당장 사라져야 한다. V데이는 영혼이다. 우리는 여성의 삶을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살아남거나 회복하는 데 보내지 않고 창조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V데이는 촉매이다. 의식을 깨우고 모금함으로써 V데이는 폭력에 반대하는 기존의 노력들을 강화하고 통합한다. 광범위한 인식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교육적, 보호적, 입법적 노력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다. V데이는 과정이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폭력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V데이는 기념일이다.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를 V데이로 선언한다. 그날은 모든 여성이 여성임을 즐기고 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 V데이는 맹렬하고 거침없고 중단 없는 운동이자 공동체이다. 우리와 함께하라. 실제 이 사이트도 아직 운영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옮긴 이의 글 중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버자이너 모놀로그가 시작된 것은 한 친구와 나눈 폐경에 대한 대화에서부터. 그 친구가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증오와 경멸, 혐오감을 갖고 얘기한지 너무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여성들에게 성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모두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불편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못 견뎌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버자이너 모놀로그 시초가 이런 계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때 이 느꼈던 감정 하나로 지금 20년 넘게 이걸 이끌고 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책 후기 리뷰를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나의 성기를 깊게 관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직접 겪은 사람들의 진실함이 쏟아져 나오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책 추천해주세요. 안녕.